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세요. 하늘마을에 천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곳에서 각자 내 집처럼 편안하진 않겠지만 잘 적응하시면서 서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마을에 천사들이 많아서 하늘마을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제가 오늘도 기쁜 소식이 좀 들려와서 여러 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중에 제가 한 분 것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률이 굉장히 좋아서 또 저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신 그 환우분의 편지를 좀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인데요. 갑상선 유두종에 걸렸습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그 스트레스는 나의 본질을 변하게 하며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였고 나를 올가매는 올무처럼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며 수술을 하면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2, 3년 전부터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기다렸다는 듯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병원 모퉁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수술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그 방법대로 하겠다고. 평상시 설교도 듣고 유용하게 애용하는 유튜브에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하늘마을이 기도함과 동시에 떠서 유소영 사모님의 암은 전신질환이며 해독이 답이다라는 강의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고 방문하여 항암식 식사도 시식하고 챙겨주신 해독 프로그램을 집으로 가져와 실행하는 중 2주 정도 지난 후에 몸의 변화가 긍정적인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상포진처럼 등에 나있던 증상들이 말끔하게 사라지고 등에 경험하지 못했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턱 밑에 엄지손톱만한 혹이 1년 넘게 있었는데 크기가 3분의 1 크기로 줄었으며 가운데 손가락의 혈관종이 사라졌습니다. 첫날 혈액검사 결과는 최악의 결과였지만 3주 후의 결과는 중금속이 많이 빠져나왔고 혈액의 모양이 정상을 향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온 가족이 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하늘마을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저도 우리 이웃 환우분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몇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 시간에 그걸 다 읽어 소개해드리다 보면 강의를 못할 것 같아서 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하늘마을에 성경에 있는 그리고 건강의 모든 그 원칙을 순종하시면서 좋아지시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신 그런 환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인 콜린 캠벨 교수님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장장 수많은 여러 나라 국가들이 합쳐서 26년 동안 무려 장장 수많은 그 논문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콜린 캠벨 교수님이 집약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누가 그렇게 했죠?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요? 콩단백질이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메티온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고기, 생선,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에 있는 뭐요? 동물성 지방산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첫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각종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의 주범은 또 누구다? 마찬가지로 동물성 지방과 또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식이요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치료제가 되는지를 공부하셨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당뇨병, 암 환자분들도 당뇨병을 합병으로 같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당뇨병의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당뇨병의 미스테리가 풀리다. 정말 풀리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은 대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1형 당뇨병인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또 제2형 당뇨병인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인슐린 의존형인 당뇨병은 인슐린이 필요한, 인슐린을 처방해야 되는 당뇨병을 일컫는데요. 주로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에서 빈발하기 때문에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당뇨병 환자의 5%에서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당뇨병을 일컬어 제1형 또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인데, 자, 여기 이 혈액을 보시면 이 세포 안에 당은 있는데 인슐린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필요한 의존형 당뇨병을 일컬어 제1형 당뇨병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자, 대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당뇨병을 일컬어 제2형 당뇨병인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은 어떤 형태이냐면 주로 40세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형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고, 대개 모든 당뇨병 환자들 90에서 95%의 환자들이 대개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포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당도 있고 인슐린 호르몬도 있는데 인슐린이 없어서 생기는 당뇨병이 아니고, 제2형 당뇨병은 대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이 세포 내에서 췌장 내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는, 대사작용을 하지 않는 병을 일컬어 제2형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대세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당뇨병이, 이 소아형 당뇨병이 5%에서 10%였고 소아형 당뇨병 아이 애들은 인슐린이 없었는데, 자, 요새는 어린이에게 새로 발병하는 당뇨병의 45% 이상이 제2형 당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슐린이 있는데 대사작용을 못하는 그런 질병을 어린이들도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령에 따른 소아형 당뇨병 없고 성인형 당뇨병 명칭 버리고 뭘로? 제1형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제2형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당뇨병은 왜 생기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에 당뇨병의 미스테리를 확 풀어버리셔서요. 당뇨병의 불치의 병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인슐린을 계속 평생 동안 인젝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시간에 당뇨병을 철저하게 파헤치셔서 여러분 생애에서 당뇨병은 불치병이라,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병은 왜 걸리는가? 여기 보니까 당뇨병은 모두 다 당을 처리하는 무슨 기능장애로 시작된다? 대사기능장애로 시작되는 게 당뇨병인데, 자, 그러면 대사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냠냠냠냠 먹으면 요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그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요 당이 혈액에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몸 전체로 요 인슐린이 전달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인슐린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야 췌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당이 이제 인슐린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혈당의 일부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일부는 나중에 쓸 수 있는 장기 에너지인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대사 기능이 깨져서 붕괴된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자, 쉬우시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빠져나오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자,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원래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할 당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중에 섞여 있다가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된다는 의미가 바로 당뇨라는 의미입니다. 자, 좀 전에 배우신 것처럼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 세포가 망가져서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병이 제1형 당뇨병이고 비율은 5%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제1형 당뇨병은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을 뭐라 그래요? 세균을 무찌르지 않고 뇌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병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제1형 당뇨병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이고 인슐린 의존형이라는 것을 공부하셨고 자,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혈당을 운반하라는 명령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해서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병을 일컬어 인슐린 비의존형이며 제2형 당뇨병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맨날 그냥 아침마다 아이고 기운 없어요. 에너지 딸려요. 자,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맨날 힘들어하고 또 당뇨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세가 뭐예요? 피곤해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허기를 느끼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쉽게 가식을 하기 때문에 당뇨의 3대 증세가 뭐죠? 다뇨, 다식, 다갈과 같은 이러한 증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는 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그렇게 화장실 가셔서 배설도 잘 하시는데 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할까? 먼저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 영양소가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에서 식도에서 위장으로 가서 위장에서 소화돼서 그게 영양소별로 이렇게 분류된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요 섭취된 탄수화물이 어디로 가요? 당으로 변화가 되고 또 요 당은 세포 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 에너지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 속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이 들어가서 당이 효율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뇨란 무엇인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요 당이 혈액 중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병이 뭐다? 당뇨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혈당 수치, 다시 말하면 혈액 중에 당분 수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당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는 끊임없이 단 것을 먹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왜 에너지가 부족할까요? 분명히 혈액 중에는 당분이 많이 있는데 요 당분이 세포 속으로 전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기운이 없고 하는 말 꿀꿀이들 같죠? 그래서 요 세포가 당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딸리는 것입니다. 또 혈액 중에 당분 농도가 높으면 세포가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자꾸 목이 말라서 물을 자꾸 마시게 되는 이러한 다갈 증세를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왜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당뇨병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사건입니다. 세포학자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에 뭐가 있다?
문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여기 보니까 당은 있는데 요 인슐린도 있는데 왜 당뇨병이 생기는 걸까? 왜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처음에 학조들은 당뇨 환자의 경우에 세포의 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세포의 문을 들여다봤는데 문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왜 당뇨 환자는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답이 뭐예요, 여러분? 문에 이상이 있을까요? 어디에 이상이 있을까요? 문의 형태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요 세포문을 열어주는 뭐가 망가졌어요? 열쇠가 초인종 띵동 띵동. 제가 중국에서 통화해서 이 세미나를 건강 강의를 할 때 이 앞에 환우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你是谁?我是糖. 징진 빨리 들어와. 당신 누구세요? 저는 당이에요. 快点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망가졌어? 열쇠. 초인종이 띵동 띵동 하는 초인종이.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뇨병의 미스테리가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리셉터라고 하는 초인종 유전자가 망가져서 어떤 문이든 열려면 우리가 열쇠로 돌려야지 문이 열리죠. 자, 하늘마을에도 여기 교회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세포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볼 때 췌장에서 생산하는 이 인슐린이 세포의 초인종을 띵동 띵동 하고 누르면 你是谁?我是糖请快进 하고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왜 안 열려요? 리셉터라고 하는 초인종 유전자가 열쇠가 망가져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접근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초인종 열쇠 유전자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의 초인종 유전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초인종 열쇠와 정상인의 초인종 열쇠를 보니까 여긴 열쇠가 많아요. 여긴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 자,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의 초인종을 비교해 보니까 당뇨 환자의 초인종 열쇠는 정상인보다 수가 적거나 활동력이 약해져 있고 또 그 초인종 유전자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왜 별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졸고 계시죠, 지금? 이 과학자들한테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 우리 사무장님이 그림을 너무 잘 찾아주셨네요. 여기 사무장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 꼴꼴이 계시고. 자, 초인종 열쇠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왜 초인종 유전자가 망가졌을까요? 왜 문을 못 열까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여기 쿠키, 가뜩이나 여기 베들레헴이 많아가지고 무거운데 소파 갖고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먹고 있어. 이렇게 지방을 다량 섭취하기 때문에 초인종 유전자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인종 유전자를 고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슐린 주사 맞으시면 되죠, 평생.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운동하고 뭐 하면 돼요? 식이요법 하시고. 답 다 나왔죠? 근데 왜 당뇨병이 불치병입니까, 여러분? 공부 다 하셨네. 자, 초인종 생산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지방산. 지방산은요, 온 뇌혈관, 심장혈관, 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이다? 당분이 아니라고요. 당분이 아니라 당뇨병의 원인은 지방이 범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혈액 중에 지방 함량이 높아지면 초인종의 지방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끼어 있어서 열쇠에 지방이 덕지덕지 끼어 있어서 여러분 열쇠에 막 기름기 있고 막 이것저것 막 묻어 있고 하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끼어서 뻑뻑해진 열쇠의 성능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있는데 게다가 운동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고 이런 생활만 계속 지속하면 당연히 에너지를 생산해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유전자는 활성화되고
필요 없는 유전자는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당뇨병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니까 소아당뇨 제1형은 T임파구가 췌장을 공격해서 인슐린 생산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소아당뇨병의 원인이고, 이것은 자가 면역성 질병의 일종이며 원인은 인슐린 의존형인 인슐린 부족이 원인이고, 제2형 당뇨병은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생활, 다시 말하면 운동 부족이고 또 지방산을 많이 먹어서 초인종 생산 유전자가 병이 들리게 덕지덕지 독소가 잔뜩 껴 있어서 그 열쇠가 문을 열 수 없어서 생긴 병이 바로 제2형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당뇨병이 당뇨병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때문에 무서워요? 합병증 때문에 무서워요. 자,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여기 사무장님 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 당뇨병에 걸린 데다가 이제 대사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달고 사시는 분들 많죠? 혈압만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혈압 환자를 보면 고혈당, 고지혈증, 상고병을 같이 앓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뇌졸중, 치매와 같은 동맥경화증이라는 합병증을 앓기도 하고, 또 당뇨병 환자들은 성인이 돼서 실명이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합병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력이 자꾸 떨어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가 되면서 망막증이라는 합병증이 또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치주염이나 치은염과 같은 치주병이라는 합병증을 앓게 되고, 또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은 합병증이 무서운 합병증을 낳게 되고, 또 심부전이라는 심병증이나 손발이 막 저린 신경병증,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합병증으로 앓고 있는 것이 발이 괴사돼서 이 네크로시스 돼서 발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는 절단 수술까지 하는 이런 전신혈관이 막히는 이런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당뇨 합병증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왜 걸리는가? 혈액 중에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의 농도가, 여러분 혈액 검사해보니까 걸쭉해. 처음에 오시면 피가 그냥 다 걸쭉걸쭉해요. 피의 농도가 진해지고, 그래서 따라서 혈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혈액 속에 있는 무엇을 뺏어가요? 수분을 자꾸만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짠 것을 많이 먹으면 혈액 중에 염분 함량이 높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꾸 수분을 요구하는 것처럼 세포가 자꾸 혈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을 뺏어가게 되면 요 당분 함량이 높은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특별히 어떤 혈관을 손상시킨다? 모세혈관이 가장 먼저 망가져요. 왜 그럴까요? 모세혈관은 혈관 내벽 세포라고 하는 부드러운 세포들이 혈관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 모세혈관이 가장 먼저 망가져서 당분이 높은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 내벽 세포들의 수분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요 수분을 빼앗긴 세포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당뇨 합병증이 유발이 되는데요. 첫째로 이제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많이 빈발하는 것이 바로 눈질환, 그 다음에 장기들,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기관들. 주로 당뇨 합병증은 모세혈관이 많이 모인 장기, 주로 어디? 눈이나 또 어디? 신장이나 어디? 신경, 뇌질환, 요런 데에 이제 많이 빈발하는데, 모세혈관이 먼저 망가진 다음에 큰 동맥들도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합병증이 있는가? 아까 배우신 것처럼 혈관세포의 이 안쪽 벽이 절여지면 헐게 되는데, 요 헐어버린 자리에는 콜레스테롤이 쉽게 붙어버리겠죠. 매끈매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혈압이나 중풍병이라는 합병증이 많이 유발이 되는 것이고요. 또 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각 기관으로 영양소가 신속하게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되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그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산화질소 배우셨죠? 그런 것이 혈관벽을 막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그러한 활성산소를 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 혈관이 손상을 입으니까 영양소가 충분히 분배가 되지 않아. 그래서 신체의 말단 부위까지는 영양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가서 발을 절단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미세혈관 합병증은 미세혈관의 병변을 일으켜서 눈이나 여러 가지 전신 조직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당뇨, 망막병증과 같은 이런 합병증이 유발이 되고, 특별히 당뇨병에 걸린 분들은 어디가 약해져요? 면역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온몸의 세포들이 피곤해지고, 외부에서 세균들이 막 들어와도 백혈구가 활동을 잘 못해. 피곤하니까 일을 못해. 그래서 당뇨 환자는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고, 이런 식으로 쉽게 상처가 생겨도 상처가 오래 가고, 그래서 당뇨병은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단순한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체 곳곳을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뇨병에서 여러분 해방되셔야 되겠죠? 평생 불치병이니까 인슐린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자, 그래서 당뇨병을 보니까 이제 눈에도 망막증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안질환 합병증으로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고, 또 피부도 당뇨병 환자는 가려움증이나 무좀 같은 피부 감염에 잘 시달리게 되는 피부 감염 질환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고, 당뇨 환자들은 또 지방간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게다가 또 소화액 분비 장애가 많이 생기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소화 기능 장애가 많이 오게 되고, 또 당뇨병성 신장은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장 질환도 합병증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고, 성기능 장애, 게다가 신경계 질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혈관 질환 합병증은 말할 것도 없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당뇨병과 친구죠. 이런 혈관 질환을 많이 앓게 되고, 마지막으로 족부, 당뇨병성 족부 질환은 심하면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뇨병, 가벼운 병이 아니죠.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한번 보자면, 심장질환은 사망 위험률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뇌경색, 모야와 같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은 사망 위험이 2배에서 4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은 당뇨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등을 트리오로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게다가 성인의 중요한 실명 원인이 바로 실명이고, 또 신장질환이, 당뇨병이 신장질환의 주요 범인입니다. 그래서 1999년 10만 명 이상의 당뇨 환자가 투석이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당뇨병은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당뇨 환자의 60-70%가 신경계의 손상을 입고 있고요. 또 하지절단설의 60% 이상의 당뇨병 환자이고, 또 잇몸 질환이 증가하면서 치아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임신 합병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음까지 도달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 바로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캠벨 교수님은 이제 그 당뇨병을 어떻게 이 미스테리를 풀어서 치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당뇨병과 비만은 어떤 형제?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비만이,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 그분이 96kg로 처음에 이곳으로 오셨어요. 예,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30kg만 빼면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많이 빨리 회복되고 좋아진다. 유방암 낫는다. 지금 한 10몇 킬로 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뇨병과 비만은 뭐다? 유방암의 원인도 비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당뇨병과 비만은 배다른 형제. 당뇨병 비율이 낮은 사람들은 당뇨병 비율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음식을 먹는다. 다른 음식을 먹는다. 그 다른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 자, 힘스워스라고 하는 6개 나라의 식습관과 당뇨병의 비율을 조사한 이제 박사님의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경우에 당뇨병이 예방이 되고 어떤 경우에 비만과 당뇨병을 앓는지 그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문화권에서는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고 식물성 식습관으로 음식을 먹여봤더니, 식이요법을 했더니 당뇨병이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더라.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고지방 음식을 다량 섭취하게 하고,
또 동물성 식습관을 식이요법으로 처방을 했더니 비만과 당뇨병을 앓더라.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결론은 식물성 식품의 고탄수화물과 저지방 식이요법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 나라 국가들의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4개국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가장 높은 당뇨병 발병국이 우루과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루과이 사람들은 보니까 고칼로리에다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다량 섭취하니까 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고기, 생선,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요런 서구식 식습관이 바로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고, 또 반대로 낮은 당뇨병 발병 국가들의 특성을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은 적게 섭취하고 칼로리의 대부분을 탄수화물, 특히 쌀로 섭취해서 탄수화물 식생활이 당뇨병 발병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역학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중남아메리카와 아시아 11개국의 조사 보고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대단하겠죠? 저는 지금 한 컷으로 나오지만 여기 과학자들은 26년 동안 이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과학자들이 동원돼서 연구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남아메리카와 아시아 11개국의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당뇨병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다? 체중이다. 당뇨병과 비만은 그래서 어떤 형제? 배다른 형제. 그래서 여러분, 비만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비만이다 하면 내 몸에 베둘레임이다 하면 뭐다? 내 몸에 독소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리대사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비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뇨병과 체중은 정말 연관이 있고, 또한 서구식 음식 집단이 가장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발하고 그 결과는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평생 인슐린을 인젝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이제 치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박사님은 식습관과 당뇨병을 연구한 결과 식이요법 하나만으로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 당뇨병 완치할 수 있다. 유방암 완치할 수 있다. 폐암 완치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임스 앤더슨 박사님은 이제 50명의 당뇨 환자를 데리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제1형 당뇨병 25명, 제2형 당뇨병 환자 25명을 가지고 환자 50명 모두 체중 과다는 없었고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이 환우분들 50명에게 섬유소를 많이 먹고, 제가 다음에 유방암과 전립선암 할 때요, 기가 막힌 사실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고섬유소, 또 고탄수화물, 저지방 음식 식단을 처방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은 미국 당뇨협회가 권고하는 음식을 처방했고, 3주일 동안 채식 식이요법을 처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예측 때문에 인슐린을 평생 주사를 맞고 사시죠. 그러나 단 3주 만에 평균 40%의 인슐린 투약 용량을 낮추는 극적인 개선이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30%가 저하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감안해 볼 때, 여러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가 2차 합병증을 낮추는, 위험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감안해 보면 고혈당 치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혈관 질환을 막는 그러한 치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심장병 49대 0 배우셨죠? 심장병 퇴치법.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저하가 되면 2차 합병증 낮추는 것은 시간 문제다. 뭔지 아시겠죠? 자, 2형 당뇨병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5명의 제2형 당뇨 환자 중에 24명이 인슐린 투약을 중지했습니다.
대개 당뇨 환자는 대개 2형 당뇨병 환자죠. 자, 그런데 2형 당뇨병 환자의 25명 중에 24명이 인슐린 투약을 중지했어요. 뭐만으로? 식이요법만으로. 단 몇 주 만에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인슐린 투약을 중지했는데, 앤더슨 박사는 채식 식이요법을 지속하는 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도 지속되기 때문에 고혈압만 잡는 게 아니라 고혈당도 잡고 고지혈증도 잡고 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40명의 환자들에게 약품을 치료했는데 그중에 34명이 26일로 모든 약품을 중단하고 또한 채식 식이요법을 계속 지속했을 때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결론은 당뇨병은 이길 수 있는 병이다, 불치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뇨병? 이길 수 있다. 내 암도? 이길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프리티킨 센터의 과학자들도 당뇨 환자들에게 저지방 식물성 식이요법과 운동 처방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데, 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식생활, 생활 방식의 이 변화가 약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합병증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암병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환우분들이 오셔서 이제 환우분이 여기서 이제 하늘마을 프로그램을 따라 하시는데 박가 선생님이 따라 하시다 보니까 남편도 좋아지셨대요. 오늘 오신 분들이 박가 선생님도 다 좋아지셨다고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온 가족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 식이요법을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학은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인슐린을 투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인슐린 투여입니다. 초인종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투여해서 세포의 문을 겨우 삐집고 열어서 겨우 유지하는, 그래서 현대의학은 당뇨병을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자, 세포문을 열어주는 요 인슐린, 어떻게 하면 이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을까? 현대의학의 당뇨병을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초인종 생산 유전자, 다시 말하면 요 열쇠 유전자가 다시 재생되지 않는 한 평생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는 일시적인 처치로 혈당 수치를 낮춰줄 수밖에 없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슐린을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당뇨병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인 당뇨의 경우에 인슐린 분비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인가요? 90%에서 95%의 당뇨병이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뭐가 망가져서?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뭐가 망가져서? 초인종 유전자가, 열쇠 유전자가 망가져서, 다시 말하면 열쇠가 아예 없거나 열쇠가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아서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슐린을 계속적으로 투여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 의존하는 버릇이 생겨서 열쇠 유전자는 아예 재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서 평생도록 인슐린에 의존해야 하지만, 열쇠 생산 유전자를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당뇨병은 말 그대로 불치의 병으로 끝나게 되지만, 여기 보시면 약품이나 수술로 치료될 수 없는 심장질환, 뇌졸중, 실명, 사지절단으로 이어지는 이 당뇨병을 평생 달고 사시겠습니까? 인슐린 주사를 평생 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병에서 해방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이 당뇨병을 다루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증세만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도 항암 방사선 수술로 증세만을 다루는 처치에 여러분들이 혈안이 되셨다면 이제는 질병의 원인인 근본적인 치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먹는 것도 제한당하면서 사시는 게 당뇨병이죠. 자, 여기 보니까 혈액 중에 당분 함량이 높은 만큼 당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당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요 저혈당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식이요법이 강요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먹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이처럼 당뇨병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초인정 생산 유전자가 병들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 뭐만 해요? 인슐린만 집어넣고 있어요. 열세 생산 유전자만 고치면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혈당 수치만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처치법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소변을 자주 보고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런데도 체중은 줄어들고 이런 다뇨다식 다갈 증세가 있고 통증이 없고 기운이 없고 체중이 내려가니까 자꾸 에너지가 딸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당뇨병 증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당뇨병 못지 고혈당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또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뭐? 저혈당증, 또 케톤시스, 그걸 살펴보면서 이제 요 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혈당증은 과일식 많이 하면 저혈당증 생기나요? 어떻게 하면 저혈당증이 올까요? 평상시에 내가 과식하고 간식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하시던 불규칙하고 부절제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이 되게 저혈당증이 많은데요. 자, 정상적으로 당뇨 수치는 공복 시에 몇이죠? 정상적인 수치가 대개 70에서 110 정도. 이제 100이라고 볼 때 요게 이제 정상적인 혈당이 유지가 되지만, 당뇨 환자는 대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식사 시간을 지나쳤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과량으로 주입했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와 식사 시간이 잘못 조정되었을 때 혈당이 50 이하로 줄어들면서 저혈당증이 발작이 됩니다. 자, 저혈당 증세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문 여사님 잘 보세요. 자, 초기 증상은 막 떨려요. 사지가 막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현기증이 나고 막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되고 배가 고프고 땀이 나서 흥분해서 막 손이 맨날 땀이 젖어 있고 몸이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초기 저혈당 증세가 있는데, 여기서 더 진행이 될 때는 막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또 정신이 막 창란이 오기도 하고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두통이 오는 이런 증세가 진행이 됐다가 점점 심해서 위험한 상태가 되면 정신 창란이 심해지고 선망증 뭔지 아시죠? 꼭 노인성 치매가 오는 것처럼 선망증 증세, 헛소리하는 그런 선망증 증세와 헛소리, 경련, 혼수 이런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르게 되면 응급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저혈당증이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뇨 환자분들은 주머니 속에 항상 이 과일 주스나 주머니에 꿀물을 하고 이거 갖고 다니기가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저혈당 사인이 오게 되면 얼른 투여한 다음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과일 주스나 꿀물은 소화 과정이 필요가 없이 단당류이기 때문에 바로 몸에 흡수돼서 혈당치를 높여줘서 안정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정우승 선생님도 저혈당 증세가 오셔서 미국에서 오시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과로하시고 또 이제 바로 해독식을 하시면서 갑자기 저혈당 증세가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포도즙 주스를에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이제 전해질을 안정시켜주고 저혈당 증세를 안정시켜줬더니 한 1, 20분 지나니까 이렇게 안정세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별히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은 요게 알코올이 영양소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저혈당의 원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자분들만 알코올을 드시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요새는 여자분들이 더 주당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저혈당의 원인인 이런 알코올 음료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또 혼수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반드시 금주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방이 남편이고 당은 아내로 비유를 했네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요 지방이 남편이라면 요 당은 아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과 당의 요 두 부부가 결합을 해서 요 아이를 낳는데 요 에너지라는 아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당이 없는 지방은 아내가 없어서 뭐하고 결합을 하냐면 지방끼리 결합을 해요. 그래서 동성 결합할 수밖에 없어서 요 동성 결합한 지방을 케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케톤은 산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혈액을 산성으로 기울게 해서 생리대사를 모두 방해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몸이 독소를 얼른 밖으로 물에 녹여서 소변으로 내보내주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케톤증은 저혈당일 때 주로 많이 생기고 또 저혈당 증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 현기증이 오기도 하고 구토하기도 하고 이런 케톤증이 오는데 특별히 심할 때는 케톤증이 올 때는 막 쓰러지는데 그때 입에서 과일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면 아 케톤증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저혈당증과 케톤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신 것처럼 그림 두 가지 보셨죠? 뭐 해야 돼요? 운동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식이요법. 어떤 식이요법? 당뇨병은 당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지방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지방. 어떤 지방이요? 캐슈넛? 호두? 잣? 아몬드? 들깨? 아마씨? 어떤 지방이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일까요? 동물성 지방산. 그것이 바로 이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식단에 여기서 뭐 드셔야 돼요? 예? 예? 여기 있네. 토마토 드시면 되겠네. 지방산을 녹여주는데 도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서 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드셔야 될까요? 당뇨병 정복하시려면 요거 드셔야 됩니다.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야 뭐가 잘 돌아가요? 열쇠 초인종 유전자가 잘 돌아가서 당뇨병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니까 각종 지방산과 여기 뭐 있어요? 양념 종류들. 맵고, 짜고, 요렇게 드셔야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생활을 다 제거하셔야, 그리고 또 뭘 해야 된다? 하늘마을에 장수 산책로를 열심히 산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당뇨병을 극복하실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뚜껑 자주 열리시면 당뇨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릴렉싱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된대요. 얘도 안 된대요. 자, 이제 당뇨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우리 결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뇨병은 당분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 아니다. 뭐가 많아서?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 뭐가 망가진 병이다? 초인종 유전자, 열쇠 유전자가 망가졌다. 왜 망가졌다? 지방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 초인종 유전자에 그 덕지덕지 껴있는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당뇨 환자니까 과일식하면 안 되죠? 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는 같다 다르다? 배우셨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과일식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FCA 디톡스를 하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당뇨병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당분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열쇠 유전자, 초인종 유전자가 망가져서 생긴 병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다. 지방 때문에 걸리는 병이 심장병이다. 지방 때문에 걸리는 병이 뭐다? 암이다. 그래서 여러분 식단에서 이제는 지방산 싫어, 채식 좋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또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할 음식은 당분이 아니라 뭐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인 기름기다. 아셨죠? 채식을 하는데도 이 베둘레헴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셀스틴 박사님이 채식을 하는데 뚱뚱한 채식주의자는 더 동물성 먹는 사람보다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이 주범이고,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흰설탕, 흰밀가루 이런 거 아닙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뭔지 아시죠? 정제 탄수화물 말고 자연산, 그런 탄수화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름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 끈끈해져서 요 혈액이 열쇠에 들러붙어서 인슐린이 아무리 와서 자극을 해서 들어가라고 자극을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요 끈적끈적한 혈액은 원활한 산소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대신에 뭐를 만들어요? 활성산소를 자꾸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더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 세포 속으로 들어간 당분이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활성산소가 필요하다? 산화질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요 산소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끈끈한 혈액 속으로 짜고 매운 음식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 환자가 가뜩이나 혈액이 끈끈한데 거기다가 짜고 매운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농도를 더 끈끈하게 진하게 만들어서 혈관과 세포를 더 빨리 탈수시켜서 아까 소금 먹은 것처럼 탈수 현상이 오면 어떻게 된다? 생리대사작용이 망가지면서 당뇨병이 생긴다는 메커니즘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나 고추, 생강, 마늘, 후추 이런 자극성 양념류들도 혈액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혈액의 농도를 낮추고 피를 맑게 해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늘마을 식단이 처음에는 니 맛 내 맛 없고 너무 싱거워요 막 하고 맨날 불평들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싱겁게 드시는 게 좋다. 아셨죠? 그렇다고 소금 먹으면 안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그 물치료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 로렌데이 박사님이 뭘로 고쳤다? 물치료로 기적을 이루어서 자기 유방암 말기에서 회복이 되셨지만 반드시 전해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소금을 적당량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기름기를 넣지 않고 싱겁게 먹는 식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가 필요한 생활입니다. 요 에너지가 필요한 생활을 하면 비활성화되어 있던 열쇠 생산 유전자가 활동을 시작해서 열쇠를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열쇠가 말을 잘 듣도록 열쇠에 끼어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에너지가 필요한 생활인 것입니다. 자, 에너지가 필요한 생활은 뭐예요? 뭐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운동? 텀플링? 여러분, 저 체육관에 있는 텀플링 하시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30배에서 30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불문하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시고 하루에 몇 번씩? 적어도 100번 이상씩은 텀플링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셔야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당뇨 환자는 기운이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운동을 극도로 싫어하시죠? 우리 어르신. 움직이기 싫고 피곤하고 밥 먹으면 늘어지고. 자, 그러면 늘어지니까 주무셔야 될까요? 운동하셔야 될까요? 운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운동은 하지 않고 입에서는 단 것이 자꾸 당기니까 당뇨 환자가 비만 환자와 배다른 형제이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도 열심히 하는데 병이 더 악화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뭐다? 신경 좀 그만 쓰시라고요. 죄송하지만. 이유를 알아보면 뭐 때문이다?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릴렉싱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 뭐예요? 제2형 당뇨병, 대개 90%에서 95% 이상의 대다수의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앓고 있는 그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였다? 초인종 열쇠 생산 유전자가 망가져 있어서 그랬다. 자, 그 초인종 생산 유전자가 문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세포 속으로 유입되지 못해서 당뇨병이 생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문을 여시려고 놓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나 바빠요. 유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오늘 대화하겠니? 나 바빠요, 예수님. 나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요.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요. 땅도 사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바빠요. 그리고 나 병 낫기 위해서요.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요. 이 책도 봐야 되고 바빠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초인종 유전자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지방산처럼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이기심과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독소들이 오늘 예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당뇨병의 유발인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열쇠 유전자가 망가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알려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류의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심령의 소유자. 뭐라고요, 여러분? 매매되지 않는 심령의 소유자. 어떤 일이 와도 내 양심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 번째는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요,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가 죄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죄 가운데서 해방돼야 될까요? 해방돼야 되겠죠.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남북을 틀림없이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나침반의 바늘이 남북을 틀림없이 가리키는 것처럼 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의를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당뇨병에서 해방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시고 이런 인물들이 되셔서 영적인 당뇨병과 육신적인 당뇨병에서 그 불치병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